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보면요. 대다수의 업종들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제약 업종의 약세가 눈에 띄고 코스닥 업종에서는 오락문화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 쪽이 2%에서 3%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무엇이 문제인 건지 그 안에서 봐야 될 종목들 두 분과 함께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긴급 진단부터 만나보시죠. 3천억 블록딜에 두산바켓의 발목이 잡힐까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바켓의 지분 500만 주를 블록딜 매각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또 그런 지분 매각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자금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자금을 확보해서 어디에 쓰려는지 블록딜에 대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두산입니다. 끝입니다. 네. 네, 두산은 예전부터 또 이런 지분 관계된 얘기나 아니면 재무구조 때문에 그룹 리스크의 또 하나의 단골 CJ와 함께 네. 가장 또 많이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맞아요. 종목인데 네. 하필 또 거기다가 일단 지분을 매각한다. 그리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 쪽에서는 그나마 좋은 게 갖고 있던 지분이 많이 커졌습니다. 팔 때 됐네. 라는 생각 쪽에서 올해 한 거의 80% 올랐죠. 두산바켓이요. 네. 이렇게 오른 회사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정리를 하면서 약 자금 한 500만 주 3천억 정도 확보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간 거고 두산바켓 입장 쪽에서는 물량보다 많은 거고. 네, 그렇죠. 이렇게 되고 또 약간 안 나올 물량이라고 했었으면 거의 뭐 대주가 갖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유동 물량이 더 커졌습니다. 약간 부담이 되는 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일단 오늘 상황만 본다고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제일 좋은 게 아닌가. 돈 확보했으니까요. 네. 예, 자산 커져서 돈 확보했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바켓은 반대로 주가에서도 보여주다시피 단기 투자 심리 악화가 훼손이 불가피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항상 이렇게 블록딜하면은 대거로 지분을 매도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도 한 6.18에서 8.51% 할인율로 예상되고 있는데 단기 투자 심리 훼손 요인입니까? 아니면 두산바켓의 뭔가 주가 방향성을 움직일 만한 악재입니까? 단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예, 역시나 이제 뭐 블록딜 매각했을 때는 이제 할인율을 적용하니까 이제 단기 수급 또 이제 단기 주가가 조금 뭐 저조할 수 있는 거는 많은 분들 다 아실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펀더멘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제조업 건설 경기는 매우 핫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쪽 뭐 관련된 ETF가 뭐 연초 대비해서 뭐 20% 이상 뭐 상승하기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딜러들 재고 같은 경우 보면은 워낙 이제 판매 호조되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뭐 2개월 이하라는 내용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난 6월 초에 보면은 캐터필라 컨콜에서 주택시장 확산세가 좀 다소 누그러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성장 중이다. 네. 성장 중인 건 맞는데 좀 다소 누그러졌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제 성장을 하더라도 향후에 뭐 이렇게 성장률 관련된 수치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건설 기계 관련된 쪽 종목군들이 꽤 되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종목군들이 뭐 HD 현대 건설기계가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 또 HD 현대 두산인프라코가 2조 3천억 원. 네. 1조 원대, 2조 원대죠. 그런데 두산바켓은 이게 한 5조 원대다 보니까 좀 다소 좀 무겁을 수 있고 좀 단기 수급도 이와 같은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조금 뭐 단기적으로는 뭐 쉬어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본 이야기 그리고 유증 이야기 혹은 뭐 블록딜 이야기로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했던 대표적인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두산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자금이 확보되니까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장 크게 오르진 못해도 앞으로 이 소식과 함께 최근의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두산 쪽에서는 일단 둘 다 나쁘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을 보게 되면 돈 확보했으니까 앞으로 돈 쓸 데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많은데
어느 쪽으로 쓰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잘 아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하나의 변화, 거기다가 원자력 또 가스터빈 쪽 복합발전, LNG 복합발전 쪽에 또 강자죠. 이런 쪽으로 돈 쓸 때가 많다 보니까 일단 운영 자금 쪽으로도 확보를 했다는 쪽에서 근데 제가 보기엔 네. 이때쯤 팔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챙기려고. 그래서 일단은 돈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사업 펼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앞으로의 흐름들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격적인 논리로 대응한다. 네. 그러면 두산 밥켓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두산 마켓. 네, 이게 지금 뭐 그렇다고 유상증자를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어떤 유동 물량이 좀 늘었다라는 쪽인데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 때 실적이 3,700억 가까이 나왔고 이번에도 한 3,100억, 3,000억대 이상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올해 거의 1조 2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텐데 지금 시총이 5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조 5천억이라고 하게 되면 이번 기회로 주가가 좀 약해진 측면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낮아진 실적은 꾸준한데 낮아진 주가를 이용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보통 이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제 경험상 한 번 더 빼더라고요. 얘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밀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약간 52,000원대 정도까지 한번 들어와서 약간 좀 지지권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지집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타이밍만 들어와라 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두산 밥켓의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추가적인 급락이 혹은 하락이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뭐 물량을 100% 담기보다는 한 52,000원대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두산 밥켓을 매수해보자. 왜냐? 배경으로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견고하고 또 인프라 투자도 지금 화랑이기 때문에 두산 밥켓을 보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상엽 이사님. 말 많은 두산 밥켓을 잡아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지금 잡음 없이 잘 가고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매수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질문이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아니면 제가 오늘 네네.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인프라 쪽이 최근에 좀 좋다고 했고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 인프라코어랑 두산 밥켓을 모두 다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두산 밥켓이 하락하길래 추가 약세가 나오면 이 종목을 매수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두산 쪽이 자꾸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냥 이쪽을 보지 말고 다른 경쟁사로 가버릴까 고민돼서요. 일단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뭐 건설 기계는 이제 1조 4천억 원, 뭐 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2조 3천억 원이기 때문에 좀 시가총액이 뭐 작은 것으로 이들 종목은 또 이렇게 큰 영향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조금 뭐 주춤하더라도 그래서 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아, 괜찮다. 네. 쏘쏘네요. 네, 자신 있게 하십시오. 자신 있게. 네, 괜찮고 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도 우크라 재건 관련된 뭐 회의도 열리고 있고 또 시장에서 관심도 많은데 요게 그 발전 복구 시설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 그거를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뭐 많은 사업과 정말 도대체 연관되지 않은 사업이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 재건까지도 연관되고 있구나라는 거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단독 뉴스로 LG 엔솔과 또 폐배터리 손잡았다는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올해 또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5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네. 좀 더 뭐 고르자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 뭐 폐배터리 관련 이야기도 있었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을 지금보다도 더 높게 쳐주겠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두산그룹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하반기 폴더블 수혜 기다려볼까요? KT바텍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좀 하락 전환하긴 했는데 장중에 22,300원까지 올랐어요. 또 워낙 그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에는 하반기가 성수기다 보니 그때를 노리고서는 딱 여름 혹은 봄철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안에서 폴더블폰 시장은 어떻습니까? 좀 확고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아, 오늘 단담으로 하시네요. 네, 오늘 짧고 굵게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KH와텍과 함께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는 시점이죠. 우리 에커님은 아직 저는 접진 않습니다. 아직 접진 않으시고요. 네. 이번에 나오면 좀 많이 흔들리실 것 같은데요. 오. 네, 지금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어머 이건 바꿔야 돼라는 오. 마음이 커서 혹시 나오게 되면 제가 한 일주일 안에 저는 바꿀 예정이다 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 소중한 핸드폰을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일단 폴더블 폰에 대한 차기작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5쯤 됐으니까 내가 일단 깃발을 꽂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가격을 내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번 테슬라가 전기차 쪽에서 경쟁자들 막 따라올 때 가격을 낮추면서 쥐락펴락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돼서 수요를 계속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폼팩터의 완전한 프리미엄 폰의 변화는 5부터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제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런 쪽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KH바텍이 공급하는 힌지, 특히 물방울 힌지라고 알려진 쪽이 에이프까지 단가를 삼성전자에서 올려줬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거에 대한 변화들이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봤었을 때 아직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높다.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시리즈, 특히나 폴더블 폰 시리즈는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 안에서 KH바텍도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잖아요. 오늘은 공시가 나온 걸 보니 신규 시설 투자인데 자동차 사업 관련한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KH바텍이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이 종목을 보유한 분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드릴까요? 공시 내용을 보면 이제 자동차 사업 수주 증대로 증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 같은 이제 시설 투자제 배경이 나왔는데 투자 기간이 뭐 내년까지가 아니고 이제 다음 달 7월 10일부터 2025년 딱 연말까지인데 좀 긴 편이죠. 근데 참 그 스마트폰, 뭐 폴더블 폰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그냥 오로지 그냥 스마트폰만 하는 사업체 기업보다는 뭐 KH바텍처럼 뭐 차량용과 관련된 이렇게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KH바텍 홈페이지 가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제품 항목을 클릭하면은 EV, 전기 자동차라는 항목이 그냥 딱 있죠. 오. 네, 그래서 거기 봐보면은 뭐 열 흡수해서 이제 외부로 방출하는 알루미늄 뭐 여러 제품들, 그리고 또 여러 브레이크 부품을 이제 생산 중이고요. 또 이제 전기차 디스플레이랑 그 또 제어장치용 다이캐스팅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난 1분기에 2.89%, 3%가 채 되지 않았죠. 작년 1분기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보면은 7.48, 2.89. 그래서 굉장히 좀 낮게 나왔는데 그래서 영업이익률 좀 회복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좀 기술적으로도 한 22,000원에서 23,000원은 뭐 주봉상, 월봉상 보더라도 좀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한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오늘 조금 뭐 주춤하는 것 같아서 보유 관점은 맞다곤 하지만 네.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은 좀 염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하되 KH바텍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잔파동 속에 부침은 있을 수 있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이 폴더블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물론 아직 뭐 애플은 뛰어들진 않았지만 중국에서도 또 폴더블 폰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부품주 안에서 폴더블 폰 관련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하반기 애플 관련주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돈 되면 다 해야죠. 다 해야 되지만 돈이 다 없어서요. 그럼 돈부터 일단 돈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이제 투자 아이디어 쪽에서 폴더블 폰 관련된 건 이제 7월 달에 한국에서 언팩합니다. 이게 진짜 오랜만 거의 최초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항상 샌프란시스코 딴 나라에서 갔다가 이제 보다 보니까 한국이 문화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쪽에서 부산 엑스포 2023 응원합니다.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을 봤었을 때 네. 개인적으로는 조정시 매수 계속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에서 변화를 봤었을 때 눈길이 가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요. 네, 이 회사가 가만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가면 딱 붙어 있는 게 엔비디아 공식 협력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었더니 이번에 보면 엔비디아에서 자율
물류 로봇 관련된 쪽에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그게 아이작 AMR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아이작9. 네. 이거를 공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카메라죠. 네. 이쪽은 세코닉스가 담당한다. 그러고 나가서 자율주행 쪽에 영향을 더 키웠을 때 엔비디아와 함께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코닉스보다는 그래도 엔비디아인데요.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무늬만 엔비디아가 아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코닉스 쪽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고 이상엽 이사님은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돈 있으면 네. 네. 오늘 저와 잘 안 맞네요.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을 하나 저는 네.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이제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그냥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 있는 기업으로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업 보면은 뭐 JNTC 같은 경우에도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 또 파이넴텍 같은 경우 내장 힌지 기업이지만 내년부터 또 2차 전지 모멘텀이 있고요. 그래서 관심으로는 이제 세경 하이테크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폴더블 특수 필름 담당하는 기업이고 또 2차 전지 재료업체인 세스맷을 인수를 해서 배터리팩 시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작년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기저가 낮은 만큼 분기별 실적에서도 좀 수혜를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세경 하이테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까지 스마트폰 외 추가 모멘텀도 갖고 있는 종목으로 나는 오히려 접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봤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CGV 구출 작전에 들어선 CJ그룹주가 된설을 맞았습니다. 자회사 CJCGV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앞서 저희가 두산그룹 주주분들도 힘들었다고 하지만 CJ그룹주 주주분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보니까 CJ그룹주 안에서 50수 신저가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지금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네, 거의 다. 네, 도대체 CJCGV가 얼마나 힘들길래 구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구원은 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영화 제목처럼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제목으로도 기사가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유증의 규모를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5,700억 전후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과 비슷한 규모의 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4분기에 10월에서 12월에만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한 2,800억 규모의 자본증권 중도 상환일이 있는 상황인 거죠. 2,800억. 또 3월 말 기준으로 또 신종 자본증권 미상환 장액이 1조 300억 원. 또 1년 내 상환 필요 단기 차입금이 약 한 3,300억 원. 근데 지금 현금성 자산은 4천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갚을 돈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CJ가 이제 주주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유상증자에 600억 참여하고 또 이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활용해서 현물 출자로 또 이게 금액이 또 4,500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합쳐서 이제 한 1조 원 이상이 되는 건데 CJ가 보니까 2020년 코로나 아주 이제 많이 확진자가 증가할 때 그때도 한 3천억 원 가까운 자금을 또 투입을 했고 그래서 이번까지 합치면은 최근 3년 동안 이제 계산해 보니까 7,500억에서 한 8천억 원을 네, 투입을 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환경이 좀 나아지냐? 근데 이게 좀 물음표가 있으니까 참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증자를 통해서 CJCGV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고 기사를 봤더니 보니 4DX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프리미엄관을 늘리고 요즘 영화관에서 콘서트도 보고 스포츠 경기도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수익을 내고 뭔가 체험형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뭔가 와닿지 않아요. 그걸 보고 제가 소비자인 제가 CJCGV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히 들지 않아서 이 신사업의 전망이 정말 밝은 건지. 네. 주가가 빠지면 안 가고 싶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예. 혹시 그럼 범죄도시 3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감회가 어떠셨? 재밌게 봤어요. 예, 감회가 필요한 영화가 아니죠, 그거는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900만 넘어가는데 1,000만 가까이 된 영화 나오게 되면 영화관은 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워낙 그 코로나19 때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실들이 그대로
해결이 못하다 보니까 뭐 좀 반짝 히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때는 CJ CGV 낙폭과대로 좀 볼까 싶었는데 여전히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손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답이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 네. 만약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서트도 하고 뭐 4DX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영화관이 그러면 예전처럼 저희가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막 이런 거. 그죠, 데이트하러 영화관 네. 갈래? 이런 얘기가 요즘 안 하죠, 이런 얘기를. 앞으로 보시게 되면 또 하나 탄생한 게 비전 프로라고. 이게 AR, VR을 넘어서 이제 XR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거 끼고 있으면요, 앞에가 200인치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영화관이나 또 TV, 대형 TV 이것도 잘못하게 되면 위태로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이쪽과 관련된 쪽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와 결합되는 뭐 컨텐츠 쪽이나 네. 이렇게 이런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에 맞는 트렌드의 종목들을 찾는 게 낫지. 이거는 아닌 것 구시대 같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좀 손절을 고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네. 굳이 요즘 같을 때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볼 필요가 있나?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 있고 또 영화표 가격이 너무 비싸대요. 사실 한 달에 넷플릭스 딱 몇천 원, 10,000원 가까이 내면 5,500원. 네, 네. 하면은 이제 다 같이 온 가구가 볼 수 있는데 광고도 봐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영화표의 경우에는 요즘 제가 알기로는 15,000원, 17,000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CJ, CGV에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도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럼 이 CJ를 그룹주를 보면은 CJ, CGV로 인해서 오는 뭐 CJ,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CJ 제일제당 다 같이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좀 매수 기회인 종목, 이 종목은 다르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지주사 CJ가 좀 어디에서 좀 바닥을 잡는지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제 CJ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을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승계 핵심 카드인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시점이 중요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8월 달에 지금 공정위에서 지금 올리브영이 지금 이제 헬스앤뷰티 거기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무려 71.3%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이게 아니야 우리는 헬스앤뷰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술도 많이 팔어. 그렇게 하려고 이제 술을 좀 많이 팔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는 아닌데 좀 다르게 좀 봐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냐? 8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뭔가 좀 시장 지매력 남용이 인정되면 또 이제 뭐 과징금도 뭐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요 지금 말씀드린 뉴스 결과도 참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CJ는 계속 좀 이렇게 중장기 관점에서는 올리브영 상장과 연결지어서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주사 CJ는 관심을 가져보는. 혹시 CJ 제일제당은 매력이 없나요? 네. 왜요? 왜냐면 CJ 그룹주 안에서는 지금 다들 콘텐츠로 인해 많이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CJ 제일제당은 아예 다른 음식료고 요즘 뭐 라면값 인하 이야기가 나오긴 해도 최근에 많은 음식료품 가격을 인상시켰잖아요. 기대를 잠깐 할까 봤는데 지금 CJ 제일제당 쪽에서 뭐 음식료 뭐 비비고 뭐 이런 브랜드 네. 다 만두 HMR 브랜드요. 네. 그렇죠. 예, 이쪽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또 CJ 제일제당의 수익성을 관건을 짓는 쪽은 라이신이라고 하는 또 사료첨가제 쪽입니다. 그쪽 가격들이 요즘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수익성까지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중국에서 돼지를 엄청 키워서 또 그 사료와 관련된 이쪽이 많이 늘어나든가 근데 이쪽과 관련된 쪽인데 그쪽도 많이 독립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CJ 제일제당의 분위기로는 아직은 그리고 또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룹 차원에서 뭔가 특단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네. 가장 그래도 중심적인 회사니까 피해는 제일 많이 볼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반영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하반기 때는 CJ 쪽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CJ 그룹주들은 보지 말자, 좀 피해보자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하락이 커서 CJ, CGV 주주분들 손실이 크셨을 텐데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여기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손실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빨리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